우리 앞에 야구 취재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길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한화 타선의 경기 감각은 걱정했던 만큼 나쁘지 않았는데 삼성 타선의 기세가 워낙 좋습니다. 일단 두 팀이 1승 1패 나눠 가진 가운데 무대는 대구로 옮겨가게 될 테고요. 지금 배경화면 대구구장 나오고 있잖아요. 플레이오프의 향방이 지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LG는 지금 일단 어쨌건 4차전까지는 진행이 됐으니까 3대 0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LG한테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플레이오프 얘기하기 전에 저희 녹화 시점 기준 20일 오전에 두산의 새 감독이 발표가 됐습니다. 두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김원영 감독이 2+1년 최대 20억 조건에 발표가 됐어요. 2022년에 SSG를 우승으로 이끈 경력이 있고요. 과정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몇 분이 경합을 했죠? 그렇죠. 면접을 본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단에서 김원영 감독 단일한을 그룹에 올려서 재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게 최종 확정이 됐고요. 제가 받자마자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면접이죠. 인터뷰를 2번 했다고 합니다. 김원영 감독하고요. 첫 번째 면접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찍 했네요. 한번 1차 면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일요일 저녁에 두 번째 면접 겸 면담 아마 구체화 시켜놓고 만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세부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단계가 되겠죠. 이 정도 가면. 그런데요. 사실 어제 그 대전에서 그 플레이오프 2차전이 열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WBC 대표팀 주요 스태프들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유지영 감독 비롯해서 아마 투수 코치였던 김원영 감독까지 그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조금 서둘러서 서울로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고 조금 미심쩍고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두산 관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김원영 쪽으로 기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제가 이따가 없어졌으니까. 김원영 감독, 새 신임 두산 김원영 감독과 전화 통화 해보셨죠? 선임되자마자 전화를 한번 또 들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먼저 대표팀 주요 스태프잖아요. 그렇죠. 투수 코치니까. 내년 3월 WBC가 워낙 또 중요한 대회고 맞습니다. 한국 야구 한번 그 위치 그리고 전반적인 선수들의 기량을 세계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대인데 중도 하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산 어쨌든 구단에서 감독 제안이 왔고 면접을 받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자리죠. 그렇죠. 감독인데. 그런데 WBC 가서 한번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사실은 컸다. 죄송스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유지영 감독께 전화를 또 드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신인 감독이 됐는데 그 자리를 빼놓고 대표팀 코치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원영 감독 우선 그 두산만의 좋은 문화 살려가면서 그리고 조금 두산이 잃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메우는 데 중점을 두고 팀을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과거에 그 김원영 감독이 두산 투수 코치로 있었죠. 그렇죠. 그때에 비하면 올해 그 수비 지표가 조금 떨어진 것 같다. 1군은 아마 거의 그 여러 스탯을 살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 캠프 10월 말에 미야자키로 가는데요. 수비 훈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좀 훈련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산이 굉장히 잘할 때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그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되게 돋보였던 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 1군뿐만 아니라 2군까지 해서 육성군까지 해서 그 투수 가용 자원을 최대한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산 내년 시즌 1군 마운드에 어떤 엔트리로 구성될 것이라는 거는 올해 사실은 뛰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내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 레이스를 치르면은 플랜 B, 플랜 C가 가장 중요한 곳이 마운드다. 그래야지 그 팀의 그 성적의 편차가
적고 네네. 뭔가 사이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비 카드를 많이 만드는데 신경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두산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예. 뭐랄까 이렇게 마운드 뎁스가 좀 얇아진 듯한 느낌이 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좋은 예. 자원들은 있는데 예. 그 자원들이 이제 풀 가동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매번 한두 자리가 지금 뭐 빠지고 네. 뭐 외국인 투수가 기대에 못 미치기도 했지만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팀이 프리시즌 동안 마운드 전력을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뎁스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방향성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수진도 좀 성장이 필요한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수진은 사실은 올해 그 시즌 중반부터 지봉을 잡았던 조성환 대행이 네네. 육성하고 리빌딩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성과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네. 끌어올렸죠. 그래서 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아쉬운 게 양의지 같은 극 고참 선수가 있고 뭐 김재환, 양의지 네. 등등. 네. 그리고 나서는 좀 어린 선수로 그 바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김민태 같은 중참 선수가 있지만 네. 이런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야수 자원이 한 몇 명은 있어야지 경기력뿐만 아니라 네. 뭔가 팀 문화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김원영 감독이 투수 코치 시절에 두산 그 선수들을 살피면서 팀 문화,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느낌 많이 받았대요. 네네.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선수들 만나서 자리 잡고 만들어 가는데 한번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원영 감독, SSG 감독 시절에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약간 상남자 스타일, 예, 팀 확 맞습니다. 끌고 가는 능력 있는 선수였고 예. 감독이었으니까 그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그 두산 감독 후보군 중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조성원 감독 대행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 감독 대행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뭐 조성원 대행에 대해서도 좀 물어봤어요. 구단 주요 관계자한테 네. 그랬더니 조성원 대행도 사실 놓치기 아까운 지도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팀을 끌어가고 구단을 어떻게 뭐 선진화시키는데 어떤 자리를 아마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리고 또 조성환 대행 나름의 또 플랜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산 소식 살펴봤고 플레이오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예. 예상 밖의 플레이들이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 1승 1패인데 예. 삼성이 훨씬 앞선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 하나가 자랑하는 네. 사실은 리그 대표 원투펀치잖아요. 그렇죠. 폰세, 와이스 네. 둘을 상대로 한 경기 내줬지만 한 경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위닝 시리즈를 한 기분으로 좀 대구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1승 1패지만 위닝 네, 시리즈 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준비를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사실은 폰세 와이스도 공이 나빴다고 얘기하는 그 평가는 없더라고요. 156, 157을 던지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삼성의 밸런스, 타선의 밸런스. 타선의 밸런스가 개막 이후에 거의 최고조에 올라 있다. 그때 하나가 삼성을 만난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타격 사이클이라는 게 뭐 일주일이 가기도 하고 열일이 가기도 하고 한 달이 가기도 하지만 네. 또 갑자기 변화가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 시리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차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삼성 어떤 좌타 라인의 파괴력, 예. 왼손 타자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그 파워가 너무 굉장히 대단해서 하나의 오른손 투수죠. 폰세와 와이스가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앞선 테이블 세터진 김지찬, 김성윤 선수의 어떤 콘택트 능력 예. 이를 바탕으로 한 출루 여기에다가 구디김으로 불러야 될지 구와웅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 클린업 트리오 구자욱, 예. 디아즈, 김영우로 이어지는 클린업 타로의 이용균 기자는 꼭 이게 구디김 구왕 이런 걸 붙여야지 되는 강박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옛날 사람이라. 그냥 뭐 이름 얘기하면 되는데 이어가십시오. 네, 거기에 이제 뒤에 이제 6번 정도에 들어서는 이재현 선수가 또 파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딱 어우러지면서 7번 김태훈, 9번 유지혁까지 왜 좌타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점수는 삼성이 훨씬 많이 냈지만 플레이오프 두 경기 예. 팀 타율은 일단 두 팀이 모두 똑같습니다. 72타수 23안타, 팀 타율 3할 1푼 9리 두 팀 모두 정말 잘 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홈런은 물론 삼성이 이제 한 방 더 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삼성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네. 올해 삼성 야구를 가장 가까이서 자주 많이 본 네. 김용국 TBC 대구 방송 해설위원.
기네요. 레전드급 내야수죠. 예, 네. 근데 이분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삼성 라이온즈 주전 3루수로 그렇죠. 활약했죠. 네. 그래서 삼성하면 떠오르는 뭐 여러 이제 전통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또 지도자 생활 LG, 삼성, KT 등에서 한 20년 가까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포스트 시즌도 삼성 경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라디오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경기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흐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타격 사이클이 4, 5번이 잘 연결될 때는 시너지가 전체적으로 나서 긍정 효과가 발휘될 때가 많다. 4번 디아즈, 5번 예, 김영훈. 맞습니다. 그 구자욱은 그냥 상수로 두고. 그렇죠. 상수죠. 네. 예, 그 평균치를 낼 때 물론 디아지 선수가 뭐 홈런을 많이 치고 꾸준히 활약을 했지만 초반에 좀 안 좋을 때가 맞아요. 있었고요. 네. 5번에 조금 카드가 바뀔 때가 있고 김영훈 선수가 사실은 좀 업다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영훈 선수가 지금 잘 맞고 있는 게 전체 삼성 타선의 키가 되는 것 같아요. 김영훈 선수가 그 준피오 3차전 때죠. 네. 수비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사실 4차전에 못 나왔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SSG와 경기 못 나왔어요. 예, 침 치료. 예? 한방 스타일. 예, 그래서 한방 스테로 그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오히려 허준 선생님을 만난 건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타격감이 더 좋아졌어요. 진짜 잘 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 2차전 9타석 7타수 4안타에 볼넷 2개. 볼넷 2개인데 상대 선발이 폰세 와이스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동주 선수 나오고 그냥 좋은 투수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 성적을 거두는 건 상당히 사실은 좀 뭐 기대하기 어려운 수치죠. 예, 어마어마했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김영웅 선수 가끔 보면은 네. 정말 뭐 아니면 도 같은 스윙을 하잖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김영훈 선수의 스윙 뒤 팔로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되게 막 막히 들은 듯한 느낌을 주는데 너무 지금은 뭐가 좀 눈에 띄는 게 타이밍을 빼앗겼을 때도 그 헤드를 좀 남겨두고 중심을 최대한 잡아놓고 정타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그 1차전이죠. 네. 그 폰세 만나서 볼 카운트 2&2 2회였거든요. 근데 그 패스트볼이 나오다가 체인지업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 패스트볼 타이밍에 맞추고 중심이 나가다가도 네. 조금 한 박자 늦춰놓고 중심에 맞춰서 2루타를 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브레이킹을 딱 걸면서 헤드 예. 뒤에 남겨놓고 정확하게 이게 때리는. 밸런스랑 타격감이 좋지 않으면은 이렇게 뭐 이런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헛스윙이 되거든요, 보통. 네. 그만큼 김영웅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최고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준 타격 장면이 2차전에서도 나왔는데 예. 2차전 3회에 2대1로 뒤집은 다음에 예. 1사 2, 3루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전진 수비를 하면서 김영호 선수를 압박을 했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약간 아주 강하게 치지 않고 예. 정확하게 컨택트를 하면서 내야를 빠져나가는 공을 예, 맞습니다. 만들어내는데 이건 그 안 좋을 때의 김영호 예. 스윙과는 확실히 달라졌구나. 예, 그 공도 타이밍을 살짝 빼앗겼는데도 결국에는 강한 땅볼 타구를 맞아요. 만들어서 네. 센터 쪽으로 빼잖아요. 네. 그게 결정적인 사실은 예. 한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김영웅 선수가 지금 뭐 타격감 오르고 잘 맞으면서 뭐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디아지를 의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디아지랑 안 붙을 수가 없잖아요. 네, 피할 그리고 수가 없지 이제. 김영호까지 잘하니까. 디아지 앞에도 구자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상대 배터리는 굉장히 힘든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확실히 삼성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치르면서 예. 젊은 선수들이 한번 경험을 쌓았잖아요. 예. 그 경험들이 이번 가을 야구에 더 큰 어떤 성장의 밑거름이 예. 돼서 예.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확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네. 가을 야구하면 저희가 뭐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수비가 중요해. 그리고 경험이 중요해. 베테랑이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 하죠. 노장 모여라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이재현 김영웅 선수는 네. 2003년생. 그렇죠. 김도영이랑 어립니다. 동갑. 예, 그러니까 대학생 나이죠. 예, 그리고 김지찬 2001년생. 네. 그리고 김성윤 선수가 1999년생이에요. 20세기. 예, 뭐 20대 중반? 예, 이제 그런 넘어가는데, 거죠. 이제 예. 20대 초중반 정도 넘어가는 건데. 근데 제가 김영국 의원한테 네. 야, 이 선수들 안 떨고 좀 야구를 하는 것 같다. 긴장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한 3년 정도 지금 그 삼성 경기를 거의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경험이 적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지만 몇 년 쌓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볼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재현, 김영호 사실 주전으로 뛴 게 3년 차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삼성이 네. 플레이오프 거쳐서 한국 시리즈까지 치렀고 이 선수들이 그런 맛을 봤거든요. 그게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조금은 지금 좀 빠를 수는 있는데 네. 삼성이 지금 흐름을 조금 더 타고 가면은 2001년 네. 아 진짜 오래된 얘기긴 하네요. 예, 근데 이용규 기자는 아실 거예요. 예, 그 정규 시즌 3위로 그 포스트 시즌 올라가서 우승했던 두산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1위는 삼성이었고 예, 두산은 예. 3위였고. 예, 미라클 두산 막 원년이었죠. 그래서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 하나를 꺾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현대 이기고 한국 시리즈에서 막강 삼성을 4승 2패로 무너뜨리고 우승을 하는데요. 당시에 그 한국 시리즈 6경기에서 두산이 매 경기 10안타 이상을 쳤어요. 진짜 잘 쳤어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주전 라인업 중에 김동주, 네. 정수근, 홍성훈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 이 선수들 나이가 뭐 세월에 따라서 꽤 먹었죠. 그런데 당시에 20대 초중반이었어요. 20대 맞습니다. 중반이었고. 네, 예. 근데 이 선수들이 분위기를 타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안경현이 고참 예. 물론 다 젊었지만 예. 다 젊었지만 일루수 뭐 또 이승엽 선수가 당시에 뭐 일루 지키다가 하도 안타가 많이 나오니까 뭐 홍성훈 선수한테 그랬는지 누구한테 그랬는지 많이 묵었다 아이가 뭐 이랬대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기세거든요. 당시 뭐 삼성 선발 마운드가 정말 무서웠어요. 갈베스, 임창용, 김진욱, 배영수. 두산은 선발 자체에 꾸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카드가 적었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금 사실은 선발 막강한데, 그렇죠. 예, 삼성이 지금 1, 2차전을 이렇게 잘 치르고 왔다. 근데 그런 양상으로 흘러간다 그럴 경우에는 LG도 이런 부분 지금 지켜보면서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그 만화 시리즈라고 불렀잖아요. 예. 워낙 점수가 많이 나니까 막 말로 네, 나오고. 그 만화 시리즈라고 그러면 좋은 표현이고 동네 야구냐 막 이런 그런 얘기도 있어. 이거 가을 야구가 투수전이라는데 맞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뭐 흐름이었으니까요. 그때 삼성 갈베스는 지금 폰세만큼의 위력을 갖고 그럼요. 있던 예. 그때 막 중간에 보너스 안 준다고 돌아가네 마네 다시 예. 꼬셔서 데려오고 이런 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토종 선발도 사실은 두산보다는 앞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네. 사실은 그 지금 젊은 선수 쭉 얘기했는데 일단 저는 이 선수 보면은 11년 차지만 마치 매번 신인 같은 느낌. 네. 김태훈 선수 차타. 박진만 감독이 김태훈 선수를 중용했어요. 근데 맞아요. 정말 적중했고 전반적인 뭐 타격 흐름을 다 바꿔놓은 것 같아요. 7번 타자로 나와서. 네, 근데 아까 전화 통화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화 통화 자주 하죠. 예, 가끔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열심히 전화 통화를 할까 보니까 김태훈 선수 유신고 나왔더라고요. 나 아니 데뷔했을 때부터 이제 네. 유심히 보던 선수였고 유심히 보던 유신고 선수. 예, 알겠습니다. 유신고. 예. 저희가 지난번에 6월쯤에도 한번 김태훈 선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김태훈 선수가 딱 그 선수였잖아요. 이제 KT 입단해서 데뷔 첫 홈런을 대종구장에서 쳤는데 그거 써주잖아요. 이렇게 뭐 1호 예, 뭐 예, 뭐 예. 훌륭한 타자가 되세요. 이런 거 써주는데 그 공 짐 챙기다가 잃어버려갖고 1호 홈런공을 갖고 있지 않은 그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김태훈 선수가 1호 공 없어도 좋습니다. 100호 홈런공 챙기면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화 통화하면서 그때 그 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랬더니 김태훈 선수가 이제 96개 남았습니다라고 이랬어요. 폴스트 시즌 홈런 안 치는 거냐? 그건 안 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아직 96개 남았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자기도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출전할 줄 예상하지 못했대요. 정규 시즌에 폰세랑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삼진 2개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삼성은 이제 라인업을 불러주는 게 원정일 경우에 원정 숙소에서 전력 분석 미팅을 하면 지금 타격 코치가 이제 불러주거든요. 오늘 선발 리그를 1번 타자, 2번 타자 불러주는데 그때 자기가 딱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선발로 막 되게 두근두근했는데 그리고 부푼 마음을 갖고 경기를 갔잖아요. 근데 그날 경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7일 1차전이 비 때문에 준비만 잔뜩 하고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날 밤 동안 공부를 되게 많이 했대요. 아무래도 이제 그 타선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 폰세가 그대로고.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 동안 막 영상 보고 그때 타선 상대했던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시뮬레이션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딱 결심을 하나 했대요. 겁나 빨리 치자. 폰세공 워낙 빠르니까 일찍 준비해서 치자라고 하고 첫 타석에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더래요. 그날 또 굉장히 빠르더라고. 155 후반대 막 패스트볼 던지던데요. 그래갖고 또 첫 타석에서 3구 삼진. 그래서 이거 어렵다. 만약에 다음 타석에서도 못 치면
교체되겠다. 그러면 기회가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는 동안 진짜 빨리 치자. 폰세가 글로브에서 손 빼는 순간 일단 치겠다고 준비를 하자. 이런 느낌으로 견제구를 던지더라도 치겠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타석에 들어서서 진짜 폰세의 페스트볼을 글러브 빼는 순간 바로 시동을 걸어서 예. 받아쳐서 바로 넘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홈런인데 첫 타석에 네. 타이밍이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무리 뭐 준비를 많이 해도 네. 그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도 저 자리가 좀 바뀌겠다 싶었는데 두 번째 타석에서 그냥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초구에. 이게 준비를 또 페스티벌 타이밍을 본인이 바꿨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때 이진영 코치의 조언도 있었대요. 이준영 코치는 빠지지가 않네요. 이진영 코치 빠지지 않습니다. 이진영 다 코치가 만나면 조언하는 거에 다른 팀 선수까지 조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조언이었어요? 첫 타석에 이제 김태훈 선수 통해 들었는데 첫 타석에 보니까 김태훈 선수가 그걸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폰세는 모든 공이 좋잖아요. 페스트볼, 뭐 체인지업, 맞습니다. 뭐 슬라이드 네. 다 좋으니까 이거를 다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뭘 오면 뭘 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중 타이밍, 약간 늦는 타이밍, 페스트볼도 대비하고 변화구도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타이밍을 갖고 있어서 그러지 말고 하나는 포기하자. 예.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김태훈 선수가 그럼 무조건 페스트볼을 때려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손 빼자마자 바로 친 거겠죠. 네, 요거에 그쵸. 더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구자욱 선수가 SSG를 상대로 어떤 그 대응 전략을 만들 때 어차피 바깥쪽에 어려운 공 주니까 반반 갈라서 몸쪽만 보고 치자라는 조언을 했다고 그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활로를 찾았다고 했는데 폰세를 상대로는 거꾸로 갔다 그래요. 거꾸로가 아니라 이제 반반 타법은 반반 타법인데 조금 다른 반반 타법. 위아래 반반 타법. 상하 반반. 예. 아니 뭐 브랜드 등록할 것 같아요. 반반 타법. 예. 폰세의 공이 워낙 다 좋으니까 다치는 거는 불가능하고 예. 폰세의 슬라이더가 워낙 낮은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니까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변화구에 대해서 괜히 반응을 했다가는 제대로 안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률적으로 좋은 높은 쪽에서 움직이는 공에 집중을 하자. 이쪽에서는 변화구가 오더라도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만큼 낙차가 크거나 하진 않으니까 예, 이쪽에 포커스를 하고 그쪽에 집중해서 만들어낸 것이 폰세를 공략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김태훈 선수도 어쨌건 높은 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가 바로 초구에 대응을 한 것이 예, 실제로 코스 보면 가운데보다 살짝 위쪽에 바깥쪽에 있는 맞습니다. 공이거든요. 예. 그걸 때려서 넘어갔다는 것. 이렇게 일종의 타자들의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는 게 타격 코치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진영 코치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준 코치가 워낙 옛날부터 저희 이제 현역으로 예. 선수 시절을 볼 때도 쿠사라고 부르는 거. 예. 너무 눈이 좋아요. 사실은. 그거의 눈썰미가 너무 좋아서 빈틈을 찾아내는 걸 선수 시절에도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다른 팀에서 혹시 이진영 코치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진영 코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적 얘기냐 그게. 지금은 그 방법 안 쓴다는 안 쓴답니다. 네. 예. 쿠세 보고 할 거면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힘들게 뭐하러 쿠세를 보냐. 예. 어차피 확률 싸움이고 내가 치는 거 아니고 타자들 도와주는 일이라면 확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좁혀주기 위한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자 이런 이미지를 갖자라고 조언하는 거지 쿠세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다라고 저는 이진영 코치 얘기 반만 믿겠습니다. 반반 실제 타법. 볼 수도 있다. 예.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 와이 선수의 킥 체인지 예. 낙차가 엄청 크게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력 분석할 때 그런 조언을 했대요. 이거는 우리가 체인지업이라고 머릿속에 두고 칠 수 있는 공이 아니다. 예. 차라리 공의 움직임을 보면 이건 스플리터나 포크볼에 가까운 거니까 그쪽에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두고 공략하면 어떨까라고 예. 전력 분석 미팅을 했고 실제로 1회에 1번 김지창과 2번 김성윤이 다 그거에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예. 나서 다시 한번 공감을 했대. 역시 이건 체인지업이 아니구나. 포크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 공략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런 식의 예. 배경이 있었다. 예. 삼성 타선에. 예. 이용윤 기자 또 더불어서 네. 플레이오프 1, 2차전 보면서 뭐 특별히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나요? 만약에 기사로 한번 길게 풀어놓으면 요 부분을 한번 건드리고 싶다.
기억나는 게. 이게 선수들의 플레이인데 아무래도 예. 이제 벤치의 운영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1, 2차전에서 한 장면씩 눈에 띄는 게 좀 있었는데 삼성은 1차전에서 가라비트를 좀 일찍 내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삼성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좌완 투수들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열쇠인데 이승민이라는 카드를 너무 좀 일찍 한 타자만 문현민 선수만 상대하고 내리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삼성이 이제 4등에서 올라온 팀이잖아요. 예. 상대를 그냥 푹 슬쩍슬쩍 밀고 가면서 흔들게 하면 폰세 카드를 더 일찍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웠고 2차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용우 선수의 어떤 컨택 타법으로 만드는 2점 그게 3회 삼성이 2대1 역전시키고 이어진 1-4, 2-3루였거든요. 네. 거기 김용우 타석 때 하나 내야진이 전진 수비를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압박해서 들어와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실점하지 않겠다. 1-4니까 외야 플라이는 주더라도 내야에서 땅볼이 나오면 홈을 잡겠다라는 강한 수비였는데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김영우 선수가 뚫었고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한 점 정도 더 주고 정상 플레이를 가져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들더라고요. 예, 정상 수비였으면 아마 이루스 땅볼로 약간 그렇죠. 예, 쉽지 않았겠지만 잡혀서 아웃카운트 하나는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한 점 주고라도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장면이 좀 아쉽게 됐는데 그게 이제 기세 싸움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그 디아즈 선수의 우선상 깊숙한 타구 때 1루주자 구자욱 선수가 못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못 들어온 틈을 붙잡아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기세를 잡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좀 아쉬웠다. 예. 2차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무엇보다 이번에 삼성 네. 가을 야구 좀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최원태 선수 뭐 기사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방망이 아무리 잘 쳐도 소용없어요. 최원태 없었으면. 좀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 2차전 두 경기에 13이닝을 던졌는데 한 점만 줬어요. 맞아요. 예, 2승. 제가 그 전화를 한번 투수 전문가 추려서 드려봤어요. 네. 최원호 SBS 스포츠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냐? 그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최원태 선수가 평소에 좋지 않을 때는 그 볼이 좀 날리는 경향이 있대요. 빠른 공이 좀 뜨죠, 약간 예, 이렇게. 가끔 예, 고개 섞여가면서 그 좀 로케이션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가을 야구 들어서는 제구가 형성되는 그 존이 네. 다 특유의 그 무릎 타자 무릎 낮은 쪽에서. 예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공이요. 그 점이 공략을 어렵게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잘 들어가는 구종이 경기별로 있을 수 있어요. 네. 시리즈별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최원태 선수를 보면은 그 경기별로 구종 구사율이 좀 달라요. 준피오 SS지전에서는요. 네. 포심이 33.3%에 커터가 18.3%였거든요. 네. 포심 30%밖에 안 던졌고요. 예. 네. 투심은 10% 미만이고 커터를 많이 던진 거죠. 이번 하나전에서는 포심이 48.3%, 예, 거의 50% 절반 가까이 던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대부분 구종이 제구가 잘 되고 있다. 예, 특유의 그 최원태 선수가 뭐 구위로 압박한다기보다는 무릎 근처에 형성되는 그 들어갔다 뺐다 하면서 뭐 땅볼 유도하고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자기 피칭이 그냥 그 뭐 중심을 잡으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최원태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구위로 압도한다기보다는 이제 공 끝에 무브먼트로 잘 승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타를 맞히기가 꽤 까다롭고 그러다 보면 그 공을 좀 더 세게 던지려고 하다가 날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볼넷이 많아지면서 흔들리는 스타일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강민호 포수가 잘 체크를 해서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면 강민호 선수가 최원태를 일종의 최원태 사용법 요거를 이제 강민호 선수가 잘 알게 된 거잖아요. 강하게 던지려고 하지 말고 느리게 던져라. 147 넘어가면 안 된다. 요런 메시지를 주면서 공 왔을 때 전광판에 147 뜨면 사인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빠르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최원태 선수의 무브먼트가 충분히 좋기 때문에 ABS 존 양쪽 끄트머리 구석으로 공을 던졌을 때 어차피 그 공은 치기 어려운 철도 어차피 정탄하기 어려운 공이잖아요. 그 부분이 무브먼트를 가지고 가면서 존에 걸리면
예. 그거는 방망이 나오지 않는데 스트라이크가 선언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와 타자들로서는 최원태에 대한 노림수를 가져가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예. 결과를 보였죠. 맞습니다. 지금 어쨌건 마운드 운영에 있어서는 삼성이 더 유리한 고지로 가져가는 거고 예. 한화 입장에서는 앞으로 1-2 펀치를 다 쓰고 1승 1패인데 3, 4, 5차전의 마운드 운영이 조금 골치 아파진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초에는 네. 하나는 마운드 걱정이 뭐 많지 않고 사실은 1, 2, 3, 4 보면 선발이 완벽하고 그리고 하니까 삼성이 뭐 불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실은 전망을 했고 사실 그런 뭐 야구를 해왔죠 1년 그렇죠. 내내. 그런데 3, 4차전 지금 하나 벤치가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고 어떤 판단을 할지 지금 아마 여러 이제 계산을 하면서 아마 답을 마련하고 있는 중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3차전 유현진 선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3차전 선발. 맞습니다. 근데 1차전에 중간으로 나왔던 문동주 선수가 일단은 4차전 선발로 유력하죠. 그리고 나서 4월 쉬고 등판하는 거기 때문에 네. 플러스 1로 어떤 투수를 또 대기시킬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과감하면 3차전에 유현진 선수 내고 문동주 선수를 또 봐와가지고 3차전을 잡으러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유현진 선수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3차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수가 오랜만에 정말 한국 그 가을 야구 마운드에 오르는 거죠. 찾아보니까 2007년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예, 그런데 올해 삼성전에서 사실은 썩 좋지가 않았어요. 네. 두 경기에서 1승은 했는데 10이닝, 평균 자책 4.50이고요. WHIP가 1.60이었어요. 많이 출도 시켰네요. 고전했다는 네. 거죠. 근데 강민호 선수 4타수 2안타, 네. 이재현 선수 5타수 2안타, 우타자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 좌타자 중에서는 김성윤 5타수 3안타. 컨택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디아즈 6타수 2안타인데 홈런 하나 있었어요. 홈런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좀 넘어가야 될 산이 라인업에 적지 않다. 다만 유현진이라는 빅네임은 사실은 데이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본인만의 이제 커리어가 있으니까 그 큰 경기에서 어떤 그 피칭 레퍼토리랑 자기만의 이제 힘을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SSG의 김광현 선수도 예. 시즌 성적은 썩 좋지 않았는데 예. 준필로이프 4차전에서 진짜 잘 던졌잖아요. 예, 그 구속이고 예전에 한참 좋을 때 슬라이더 비슷하게 막 나오더라고요. 약간 막 이를 악물고 던졌던 예, 느낌 그러니까- 보여준 거 보면 예. 유현진 선수도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유현진 선수가 아마 그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네, 결승전. 쿠바를 상대로. 네, 그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후라도 네. 삼성 선발 3차전이죠. 근데 네. 뭐 하나전에 강했어요. 올해 그 삼성전 두 경기에 2승 14이닝을 던졌는데 6안타만 맞았고요. 평균 자책이 0.64고 평균 자책입니다. WHP가 아니라. 예. WHIP도 0.64예요. 제가 아니 왜 똑같지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후라도가 뭐 두 경기뿐이긴 하지만 네. 올해 하나전에 강했다. 이게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경기 이제 NC전은 좋지 않았지만 SSG 경기에서는 굉장히 또 맞습니다. 호투를 예. 펼쳤고. 이도윤 선수가 음. 그 자타 내야수죠. 네. 5타수 2안타로 강했는데 이도윤 카드를 뭐 어떻게든 한 번은 그 하나 벤치에 쓰지 않을까. 어떤 기용법을 갖고 한번 좀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 우투를 상대로 한화가 일단 모두 다 우투였잖아요. 앞에 예, 가라비토나 최원태 예. 선수나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라인을 구성할지도 궁금해지고 하나 입장에서 하나 고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불펜. 예. 특히 마무리. 그래서 이용균 기자가 1년 내내 시즌 내내 칭찬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고비를 맞았어요. 김선현 선수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규 시즌 마지막에 SSG전에서 너무 아픈 그 홈런 2개 맞으면서 그렇죠. 예, 타이브레이크 기회를 놓치게 됐고요. 그리고 그 1차전에 사실 플레이오프 1차전이요. 네. 삼성하고 만나서 9회 좀 넉넉한 상황에서 9대 올라갔는데 6에서 올라왔죠. 네. 예, 그런데 2점을 내주면서 이재현 선수한테 좀 우월 홈런도 맞았고요. 맞아요.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마 정규 시즌 같았으면 김경문 감독이 그냥 뒀을 거예요. 맞아요. 예, 믿음의 야구. 네. 혹시 조금이라도 믿음이 덜 가더라도 아마 뒀을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 근데 이거
단기전 포스트 맞아요. 시즌 그럴 수가 게다가 일차전. 없잖아요. 김범수 선수로 바꿔서 경기를 매저지했는데요. 네. 김선현 선수가 제가 좀 하나 관계자 그리고 안팎의 하나를 좀 아는 그 분들한테 전화를 좀 드려봤는데 뭐랄까요? 그 좀 외강 내유형이래요. 밖으로 좀 세 보이는데. 그렇죠. 표정도 그렇고. 안으로 좀 이렇게 내성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경기를 아직 뭐 많이 해보고 그렇게 경험이 쌓을 만한 연차가 아니긴 한데 조금 큰 경기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진단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동주 노시환 선수는 외유 내강형. 겉으로는 약간 털털해 보이는데. 털털하고 뭐 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같고 싹싹하고 막.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큰 경기에 오히려 쫄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한대요. 문동주 선수는 뭐 그 아시안 게임인가요? 큰 경기에서 잘 맞아요, 던졌고. 맞아요. 네. 그 LA 다저스인가요? 맞습니다. 서울 시리즈 할 때도 예. 진짜 인상적인 투구를 그 했죠. 1차전에서도 불펜 투수로 나와서 뭐 잘 맞고 나서 막 포효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 벤치 양상문 코치 김경문 감독이 좀 면밀히 살펴야 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느냐 마느냐.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은 없었어요. 예.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예. 공식 멘트는 있었는데 혹시 뭐 공 자체에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구위도 구속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그게 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긴장감 때문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아주 그냥 확연한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한 변화는 있다. 근데 원래 삼성에 비해서 한화 불펜이 이제 김소연 말고도 안정적이다라는 예. 얘기도 있었는데 문동주 땡겨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김범 선수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뭐 한승혁 선수, 네. 박상원 선수 기존에 뭐 불펜에 잘 던지던 카드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듣기로는 이런 그 선수들이 준비 과정에서 선발 요원들보다는 조금 그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살짝 기대에 못 미친다, 덜 올라오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쩌면 1차전에 문동주 선수를 과감하게 쓴 것도 이인이었었고. 조금 더 네. 확실하게 가자 이런 그 결단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그 2차전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주. 그때 과연 이런 카드들을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서 하나 벤치에서 움직일지. 선발 유현진 선수도 중요하지만 3차전 이후에 두 번째 투수는 누구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삼성의 좌타 라인을 잡을 때 이제 김범 선수의 쓰임새는 확인을 했고 이렇게 움직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 투수 쪽에서 지금 한창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투수보다는 이게 방망이를 쳐줘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약간 쉬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방망이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제로 한화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네. 팀 타율은 삼성이 점수를 많이 냈지만 3할 1푼 9리도 똑같습니다. 안타 숫자는 많이 냈어요. 그래서 뭐랄까 경험 부족의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시즌 막판에 끝내놓고 좀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빠른 공에 대한 적응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타선의 밸런스는 좋아 보인다. 실제로 뭐 리베라토 맞습니다. 뭐 노시환, 최은성, 문현민 선수도 잘 치고 있고. 맞습니다. 그 라인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다 지금 삼성이 1번부터 5번까지 좌타 라인이 무섭다면은 하나는 뭐 1번 손아섭 선수가 조금 덜 올라온 것 하지만 리베라토부터 5번 최은성 선수까지 잘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제가 불꽃야구 김성근 감독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하루 종일 전화 통화만 하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게 일이잖아요. 필요한 전화만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 1차전 뒤 통화를 했는데요. 최은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말씀하실 때 치는 게 달라졌다 그러시거든요. 타법이 시즌 초반하고 다르다. 김성근 시야에는 그 준비 과정이 간결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심 이동이 좀 큰 선수였는데 그 과정을 좀 축약하면서 큰 경기니까 여러 경기에 좀 대응을 잘해. 사실은 시즌 중반부터 좀 변화는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무르익는 것 같다. 자기의 타법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심 이동을 많이 할 때는 밸런스가 안 좋으면은 바깥줄 볼에 따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볼에 그냥 헛스윙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첫날 적시타를 많이 쳤잖아요. 근데 바깥쪽 볼하고 떨어지는 볼을 대응을 했거든요. 새 타법에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은 선수 타격 폼 보시면 그 오른다리가 떨어져서 뒤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중심이 완전히 앞다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뒷다리를 떨어져서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장면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뒷다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 공을 정확하게 컨택하는. 맞습니다. 적시타들이 다 그런 장면에서 나왔잖아요. 요새 또 메이저 막 일본 다에서 잘 치는 타자는 다 그렇게 친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미국 야구, 일본 야구 다 보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전에서 이제 대구로 옮겨갑니다. 여기에 변화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일단 1, 2차전은 비로 하나 늦춰지면서 낮낮 경기가 됐어요. 저희가 뭐 밤낮이 바뀌었다 이렇게 뭐 말씀드렸는데 비가 굉장히 와서. 무의미한 예고 방송이 됐어요. 자, 낮낮이 경기에서 기온이 또 다들 체감하시겠지만 월요일부터 약간 또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쌀쌀한 상태에서 밤 경기를 치러야 돼요. 화수. 원래 이제 가을 야구는 날씨와의 싸움이기도 한데 이 차가워진 날씨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게다가 야간 경기. 맞습니다. 이용균 기자 좀 따뜻하게 오늘 입고 나왔네요. 오늘 또 가디건까지. 추위를 많이 타나 봐. 근데 덩치에 걸맞지 않게. 근데 보니까 제가 날씨 찾아봤는데요. 대구는 내일하고 모레 서울만큼 춥진 않더라고요. 역시 데프리카 스타일로. 데프리카 여름에만 쓰는 건데 하여튼 기온이 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간에도 경기 시작 이후에 13에서 15도 사이니까 서울은 10도 밑으로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잘해온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가을 야구는 뭐 투세이 게임. 그렇죠. 추워지면 타자가 불리하다. 왜냐하면 준비 워밍업 할 시간이 적으니까요. 반응이 살짝 늦을 수도 있고. 그런 보편적 분석을 하는데 올해 가을 야구는 통념을 계속 깨고 있어가지고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삼성 타자들이 이렇게 막 폰세 와이스를 공략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다만 하나 변수는 수비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쌀쌀한 가운데. 그러면은 아마 그 선수들이 야수들이 막 손이 좀 곱으니까 뭐 주머니 손도 넣게 하잖아요. 핫팩 넣고 하죠. 근데 손가락 유연성 떨어지고 몸이 좀 굳으면 실책 유발 가능성은 전보다 높아질 것 같아요. 뭐 사실 준 플레이오프도 실책 한두 개 때문에 갈린 장면이 있었는데 아마 그 대구 시리즈는 아마 그 내야 수비 또 안정 어느 팀이 뭐 파인 플레이도 중요하고 호수비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어느 팀이 내야 수비를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팀 모두 내야의 안정감을 뭐 자랑하는 팀이죠. 특히 삼성의 내야들은 굉장히 단단한 편이고 한화 역시 2차전에서 보면 이제 이루수 하주석 선수의 수비가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책이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더블 플레이로 연결돼야 되는 플레이가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는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빠져나가는 타구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타구가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와서 이 부분들 하나가 이루수를 어떻게 가져갈까. 특히 삼성의 좌타 라인이 굉장히 강하면 유격수 수비도 중요하지만 이루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좌우폭도 넓혀야 되고 이렇게 이루 수비를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나 벤치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에서도 순간에 이렇게 실책이 아니라 판단 미스 비슷한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종욱 3루 코치가 지금 꼬였어요. 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꼬이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장면. 그게 막 그 이종욱 코치 중계화면에 자주 잡히거든요. 근데 사실은 큰 경기에서 3루 코치가 자주 잡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SSG와의 4차전에서도 김승현 선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김승현 선수가 못 보고 들어왔는데 뭐 다행히 세이프가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 하나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구자욱 선수가 세운다고 세웠는데도 구자욱 선수가 못 보고 그냥 홈까지 가다가 협살당해서 아웃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 앞에 물론 이제 구자욱 선수가 3회 그 디알 선수 타구 때 1루에서 홈까지 못 들어온 아쉬움 때문에 이번엔 들어가야지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건 이종욱 코치가 카메라에 자주 잡힌다는 점 이 부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종욱 코치가 선수 생활 할 때 워낙 빨랐잖아요. 다른 선수보다 한 베이스 더 가고 다른 선수들은 3루에 멈춰야 되는 거를 들어오기도 했는데 뭐 대부분 평균치보다는 좀 돌리는 성향이더라고요. 근데 큰 경기가 되니까 조금 더 조심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하나 3루 코치가 좀 덜 보였다는 건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홈에 들어오는 기회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 삼성이 프라도를 3차전, 원태인을 4차전하고 했는데 사실은 2차전
앞서고 예. 그러니까 2차전을 앞두고 박진만 감독이 4차전 원태인에 대한 자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2차전 끝나고 나서야 4차전 원태인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태인 예. 선수가 조금 좋지 않은 모양이죠. 예. 준 플레이오프 3차전이죠. 네. 예. 1회에 그 선발 등판한 다음에 경기가 37분간 중단이 됐는데요. 맞아요. 네. 중단됐다가 다시 이제 몸 풀고 던지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몸에 좀 무리가 왔나 봐요. 사실은 7이닝 던지고 투구수도 105개. 네. 꽤 이제 워낙 잘 던져서 뭐 역할이 크고 기립박수 받으면서 내려갔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런 그 큰 사실 전쟁 중이죠. 그 구단들은. 그런데 어디가 얼마나 아프다고 사실은 외부로 공개 안 하는 게 상식이고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절을 하고 시간이 필요한 곳이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4차전에 올라올 텐데 어떤 컨디션으로 올라올지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3차전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삼성은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예. 원태인 선수를 좀 짧게 쓰고 다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박진만 감독은 2차전 끝나고 나서는 뭐 원태인 괜찮다라고 예. 얘기를 했으니까 그 예.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3차전도 점수가 10점에서 날까요? 둘이 합해서?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진짜 예상이 어렵고요. 뭐 진짜 투수전이 계속 됐어야 되는데 뭐 플레이오프는 그 준 플레이오프처럼 무슨 외국인 선수 장염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올라와서 던졌는데 이렇게 타격전이 된다? 하나는 그 경기가 각 때문에 조금 더딜 것 같고 삼성은 하나 마운드 공략이 하나 투수들이 워낙 좋아서 힘들 거 같고 이런 계산을 했는데 다 지금 이렇게 깨지면서 승부가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팀, 양팀 벤치도 여러 상황, 임기응변에서 어떻게 쓸지 그런 거를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플랜이 조금 다채롭고 좀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태훈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삼성 분위기 왜 이렇게 좋냐라고 예. 했더니 실제로 약간 지금 언더독이잖아요. 예. NC랑 할 때는 지면 안 되는 경기였으니까 오히려 약간 경직된 측면도 있고 좀 부담감도 있었는데 그걸 이기고 올라와서는 이제 위 팀들과 싸우는 거니까 부담이 많이 적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삼성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오거나 경기 플레이를 할 때 그 압박감이 굉장히 오히려 정규 시즌 뭐 조금 이렇게 몰리는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플레이를 편안하게 100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좀 원더독은 가장 큰 데미지가 사실 피로도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간중간 비가 오면서 사실은 피로감도 좀 와카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굉장히 지쳐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하루 이틀 더 쉬면서 맞아요.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투수도 사실은 3차전 후라도니 뭐 쭉쭉쭉 예, 길게 원태인이니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올라가는 팀들은 그냥 거의 내 카드 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투수를 누굴 낼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정이 삼성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작용을 했다. 예, 그래서 사실 지난해는 비 때문에 좀 아쉬웠잖아요. 삼성이 네. 한국 시리즈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 올해는 비가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어디서 누가 기도를 하고 계신 건지. 예. 이종렬 단장 어디 가 계신가요? 산에? 예. 한화 관계자가 계룡산에 올라가 계신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계룡산. 거기 이제 영업한 곳이죠. 예. 계룡산 아직 안 내려오셨네요. 예. 하여튼 자, 제가 오늘 편은 이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쭉 이어지면서 포스트 시즌의 깊이 있는 소식 재미있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